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 감춰진 비밀들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2023년 가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야기죠. 정혜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아침밥을 차리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장남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며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장녀 수지는 간호사로 일하며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정혜 씨의 눈빛에는 누구도 모르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사실 그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15년 전 남편 성호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3억 원이 넘는 빚을 남기고 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정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파탄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수많은 가정이 가장의 사업 실패나 예상치 못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정혜 씨도 그런 가정 중 하나였습니다. 정혜 씨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숨겼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단순히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만 말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성호 씨가 사업 실패와 막대한 빚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세상을 등졌던 것입니다. 그 후 15년 동안 정혜 씨는 온갖 일을 하며 빚을 갚아왔습니다. 새벽에는 청소 일을, 낮에는 음식점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하루 평균 14시간씩 일하면서도 아이들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매일 밤 혼자 울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수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약혼녀 은정을 정말 좋아했지만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이 가족을 부러워했습니다. 화목해 보이고 아이들도 효자 효녀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죠. 정혜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연기해야 한다고. 아이들이 진실을 알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운명이란 참 잔인합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 평온했던 일상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민수가 진실을 발견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2023년 11월의 어느 토요일 그는 어머니를 도와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들 사이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채무이행각서, 금전소비 대차계약서, 담보설정계약서. 그리고 그 모든 서류에는 아버지 성호의 이름과 함께 어머니 정혜의 이름이 연대보증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3억 2천만 원. 민수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빚이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매월 이자만으로도 수백만 원씩 나가고 있었죠. 가장 아래쪽에서 발견한 편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어요. 떨리는 글씨로 쓰여진 그 편지에는 미안함과 절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통해 민수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질병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가 15년 동안 혼자 이 모든 짐을 져왔다는 것을 말이죠. 정혜 씨가 창고로 들어왔을 때 민수는 아버지의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정혜 씨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15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드디어 들통난 것이죠. 그 순간 정혜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예비 며느리 은정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밝은 목소리가 창고까지 들려왔죠. 민수는 재빨리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이미 창고 입구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꼬리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마치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의 모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혼자 참아온 것을 말이죠.
더욱 괴로운 것은 은정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비밀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민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은정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은정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여성이었습니다. 예쁘고 똑똑하고 예의 바른 그녀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타입이었어요.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은정이 민수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민수네 가족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은정의 아버지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로 15년 전 성호 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성호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정혜 씨는 남편의 빚을 대신 갚기 시작했어요. 은정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정혜 씨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대학생이 된 은정은 그 가족에 대해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을 15년 동안 혼자 갚고 있는 여자,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 간호사인 딸.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머릿속에 어떤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은정은 민수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출퇴근 경로, 취미, 성격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연을 가장해서 민수에게 접근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은정은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민수의 퇴근 경로를 미리 파악해두고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마치 정말 우연인 것처럼 행동했죠. 민수는 순진했습니다. 이런 예쁘고 똑똑한 여성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복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제가 시작되고 은정은 민수네 가족들에게도 완벽한 며느리감으로 보였습니다. 정혜 씨는 은정을 정말 좋아했어요. 이렇게 좋은 딸을 얻게 된 것에 감사했죠. 하지만 은정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수네 가족이 아직도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은정은 자주 정혜 씨의 경제 상황에 대해 물었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빚이 남았는지 확인하고 있었던 거죠. 도와드리겠다는 말로 포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족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계산은 치밀했습니다. 강남 지역 아파트의 시세 상승률, 민수의 연봉과 승진 가능성,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적 가치까지 모든 것을 냉정하게 평가했어요. 민수가 창고에서 서류를 발견한 그날 은정은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확신했어요. 이제 자신의 카드를 써야 할 때라고 말이죠. 그날 밤 은정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은근슬쩍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다면서 혹시 어머니 일로 고민이 있는지 물었죠. 그리고 마침내 민수가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했어요. 은정이 먼저 빚 이야기를 꺼내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바쁘게 일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눈치채고 있었다고 말했죠.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은정이 자신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어요. 은정이 이미 다음 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은정은 다이어리에 계획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공했다고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수진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네, 은정은 수진의 마음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수진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수진은 간호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돌봐왔지만 자신의 마음은 돌볼 수 없었어요. 그녀가 오빠의 약혼 여인 은정을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감정이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동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정은 정말 완벽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은정이 집에 올 때마다 수진의 심장은 빨라졌습니다. 은정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그녀가 자신을 바라볼 때 수진은 이상한 설렘을 느꼈어요. 이것은 분명히 단순한 동경과는 달랐습니다. 수진은 밤마다 고민했어요. 자신이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이게 정상적인 감정인지 말이죠.
하지만 그 답을 인정하기엔 너무 무서웠습니다. 은정 역시 수진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수진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목소리에서, 행동에서 모든 것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은정이 수진에게 단둘이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쇼핑을 하러 가자고 너무 바쁘게 살아서 제대로 대화한 적이 없다면서 말이죠.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은정과 단둘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너무 기뻤거든요. 카페에 앉아서 은정은 수진을 관찰했습니다. 수진의 떨리는 손, 불안한 눈빛, 어색한 웃음. 모든 것이 은정의 예상대로였어요. 은정이 수진을 특별하다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했을 때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은정이 수진을 바라보는 눈이 남다르다고 말했을 때 수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은정을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말이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은정을 보면 가슴이 뛰고 은정의 목소리를 들으면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은정은 놀란 척했지만 사실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수진을 달랬습니다. 이상하지 않다고, 사랑에는 잘못된 것도 옳은 것도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은정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수진의 순수한 감정을 어떻게 이용할지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해졌습니다. 은정은 수진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수진은 그것에 희망을 품었어요. 민수는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빚 문제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정혜 씨도 딸과 은정이 친해진 것을 보며 좋아했어요. 신우이와 올케가 사이 좋으면 집안이 평화로워진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딸의 좋아함이 어떤 종류의 감정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은정은 수진의 감정을 점점 더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함께 있을 때도 은근슬쩍 수진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마치 자신들만의 비밀이 있다는 듯이 말이죠.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은정은 수진에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민수에게 들킨다면 어떻게 될지, 어머니가 알게 되신다면 어떻게 될지 말이죠. 수진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만약 이 비밀이 드러난다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은정은 부드럽게 수진을 달랬습니다. 수진의 마음이 소중하다고, 우리만의 비밀로 간직하자고 말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 감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은정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은정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민수의 약점인 가족의 빚, 그리고 수진의 약점인 금지된 사랑. 이 두 가지 카드를 모두 쥐고 있으니 이제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정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정혜 씨에게도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2023년 12월에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원래 민수와 은정의 결혼식 날짜를 정하기 위해 양가 부모가 모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부모는 갑자기 참석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은정은 아버지가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앞으로 일어날 폭풍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사실 자신은 이 집의 과거를 알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혜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수는 당황했고 수진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죠. 은정은 차근차근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3억 원이 넘는 빚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정혜 씨가 주저앉으며 은정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 은정은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그 채권자 중 한 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머니가 15년 동안 갚아오신 그 빚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민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은정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민수가 왜 그랬는지 묻자 은정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이었다고 하지만 민수를 만나고 보니 이 집에는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 민수의 안정적인 수입,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는 매력적이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계산이었죠.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한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요. 하지만 은정의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정이 수진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뜻밖의 수확이 있었다면서 수진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수한 수진이 자신에게 빠져드는 걸 보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다고 말했어요. 수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은정은 잔인하게 확인시켜줬어요. 수진의 고백도 그들이 나눈 모든 대화도 다 장난이었다고 수진을 이용한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순수한 감정이 완전히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15년 동안 숨겨왔던 가족의 비밀도 모자라서 자신의 가장 은밀한 감정까지 조롱당한 셈이었어요. 하지만 은정의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은정이 정혜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모든 빚을 다 갚으신 줄 아느냐고 말이에요. 아직 1억 원이 더 남아있다고 자신의 아버지한테 말이죠. 정혜 씨는 그럴 리가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갚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은정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일부러 숨기신 채권이 있다고 원래는 그냥 포기하려고 하셨는데 자신이 부탁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집을 차지하는데 필요하니까요. 민수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현실주의자라고 소개했어요. 사랑 같은 건 배고픈 소리라면서 자신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바로 그 수단이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때 정혜 씨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금까지 누구도 본 적 없는 무서운 빛이 있었어요. 15년 동안 참고 견뎌온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은정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온 정혜 씨의 진짜 비밀을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은정의 아버지가 우리 남편 성우를 왜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정혜 씨의 다음 말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정혜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는 자살한 게 아니라고 은정의 아버지가 성우를 살해했다고 말이에요. 거실에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왔던 가장 큰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정혜 씨는 계속해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성우는 돈을 갚겠다고 은정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은정의 아버지는 이미 계획을 세워놨더라고 성우를 죽이고 보험금을 누리려고 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은정이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지만 정혜 씨는 증거가 있다고 답했어요. 은정의 아버지 차에서 발견된 성우의 혈흔, CCTV에 찍힌 은정의 아버지의 모습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기소를 포기했지만 정혜 씨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벽장에 숨겨둔 봉투 안에 말이죠. 은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정혜 씨는 아이들 때문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빚쟁이의 딸 아들로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살해당했다는 사실, 그것을 15년 동안 어머니가 혼자 견뎌왔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혜 씨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은정이 그 살인자의 딸이면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를 이용했다면서 15년 동안 남편 잃은 고통을 혼자 견디고 살인자에게 빚을 갚으며 살아온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민수가 일어나서 은정에게 지금 당장 나가라고 다시는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은정이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린 은정에게 무슨 기회를 주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마치 이 집안의 분노를 대신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왜 15년 동안 혼자 고생했는지 말이에요. 정혜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증거가 완전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빚쟁이의 자식이라는 소문을 듣고 살까 봐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어요. 수진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은정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은정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15년 동안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도 그리고 수진의 동성애 고백까지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은정을 바라봤을 때 그녀는 자신을 현실주의자라고 자신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민수가 은정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정혜 씨가 말렸습니다. 폭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은정은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협박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과 여러 증거들이 세상에 나오면 이 가족은 완전히 망가질 거라고 말이죠. 정혜 씨가 지친 목소리로 은정이 뭘 원하는지 물었을 때 은정은 간단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기고 민수와의 결혼을 진행하면 모든 비밀을 묻어주겠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미쳤다고 중얼거렸지만 은정은 이게 바로 현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족의 비밀을 지키고 싶으면 자신의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소음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은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냥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15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혜 씨는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신고할 일이 있다고 15년 전 자신의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라고 살인사건이었다고 말이에요. 민수가 놀라며 소리쳤지만 정혜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경찰관들의 표정이 심각해졌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비는 새벽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와 함께 이 가족의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1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은정의 아버지는 살인 혐의로 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정혜 씨가 보관해온 증거들과 새로운 수사기법으로 결국 진실이 밝혀졌어요. 법원에서는 성우 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계획된 살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은정의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동안 정혜 씨가 갚아온 빚의 상당 부분도 법원 명령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의가 늦었지만 결국 실현된 것이죠. 은정은 사기와 공갈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실형은 피했지만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녀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고 더 이상 이 가족과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너무 큰 상처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하고 있어요. 그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전문가의 도움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직장에서 만난 동료와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가장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은정에게 느꼈던 감정이 단순히 그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정체성과 관련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상담을 통해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지는 성소수자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지금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와 건전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정혜 씨였습니다. 15년 동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진실이 드러난 후 아이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민수와 수지는 어머니에게 그동안의 고생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앞으로는 더 이상 비밀 없이 살자고 약속했어요. 정혜 씨는 이제 밤에 편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비밀의 무게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녀는 지금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죠. 법원에서 돌려받은 돈으로 빚을 모두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정혜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누구를 속일 필요도 비밀을 숨길 필요도 없어요. 이 가족은 매주 일요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밀은 없어요. 서로에게 솔직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수진이 어느 날 말했어요.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견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민수도 이제는 새로운 사랑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는 더 이상 겉모습에만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정은 그녀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끔 이 가족 생각이 날 때가 있을까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후회할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녀의 선택이 결국 자신에게도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포기하고 물질적 이익을 택한 그 선택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첫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 해도 거짓은 오래 갈 수 없어요. 은정이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졌죠. 둘째,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혜 씨가 15년 동안 혼자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아이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셋째, 아무리 힘들어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혜 씨가 마지막에 진실을 털어놓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넷째, 물질적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은정의 경우처럼 그런 선택은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됩니다. 다섯째,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때로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혜 씨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비밀이 너무 커지면 결국 가족 모두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가족을 해칠 수 있는 큰 비밀이라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겠죠. 정혜 씨 가족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더 나은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함께 치유해 나가고 있어요. 이런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큰 아픔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더 솔직하게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은정처럼 겉으로는 완벽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입니다. 적절한 경계선을 유지하면서도 진실한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도 전해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진실과 사랑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정혜 씨 가족처럼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서로를 믿고 지지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의 소중함, 진실의 가치, 그리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털어놓아 보세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일지도 모르거든요. 정혜 씨처럼 15년을 혼자 견딜 필요는 없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이유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실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